구독자 도서 이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MVP 출신인 로하스 선수가 한국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NC, 롯데, 하나 등 외국인 선수 시장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수 계약 한도, 셀캡 요 이야기도, 그리고 FA 계약 흐름도 한번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키움 이정우 선수 이야기를 다룬 신간 도서가 나왔습니다. 예, 책입니다. 구독자님들께 증정 이벤트를 좀 하려 하는데요. 긍정의 야구. KBSN 스포츠 오효주 아나운서가 국내 최고 타자였던 이정우 선수를 심층 인터뷰해서 에세이로 책을 만들었는데, 이정우 선수가 KBO 리그에 있을 땐 7년을 돌아보면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슈퍼스타 이종범의 아들, 바람의 손자라는 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지 이 감동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요. 내용 궁금하시죠?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통해서 응모를 좀 해주십시오. 총 10분을 추첨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온라인 서점에서 예약 판매 한정 사은품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KT가 7일 MVP 출신인 외국인 타자 로하스 선수 데려왔습니다. 쿠에바스 선수는 150만 달러 제기야. 로하스 선수는 총액 90만 달러. 로하스 선수가 4년 만에 KBO 리그에 복귀를 하는데 2017년에 KT 입단을 합니다. 4시즌 동안 500경기 좀 넘게 뛰면서 타율 3할 2푼 1리 132홈런 409타점. 특히 2020년에는 타율 3할 4푼 9리에 47홈런 135타점. 리그 MVP. 그리고 일본을 갔다가 좀 안 좋았죠. 2019년, 2020년 2년 연속 외야수 골든글러브 수상자였습니다. 일본 한신에서는 좀 망가졌지만 이후에 멕시칸 리그, 도미니카 윈트리그, 도미니카 공화국 WBC 대표팀에서도 뛰었고, KT가 로하스 선수 정식적인 접촉은 올 시즌 후에 미팅을 하고 또 현장하고 논의를 하고 영입 후보군들과 딱 보니까 괜찮다. 그래서 정식 접촉을 했고, 그 전에도 로하스 선수 계속 체크를 해왔었고 몸 상태가 좋고 일본에 있을 땐 좀 벌크업이 된 상태인데 지금 체중을 좀 줄였다고 그럽니다. 지난해 말 LG에서 로하스 선수 보류권을 좀 풀어줄 수 있느냐 요청이 있었습니다. 영입을 하고 싶었다는 거죠. LG가 계속 외국인 타자의 재미를 못 봤으니까. KT는 잠재적인 영입 후보군이니까 풀어줄 수 없었고, 대신 LG는 올해 정상급 외국인 타자 오스틴 딘 선수를 품어서 또 통합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29년 만에. KT는 로하스 선수를 오랜 시간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함께하길 원했지만 더 큰 몸값을 제시했던 일본 프로야구, 이 머니게임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었죠. 이미 KBO 리그에 적응한 선수니까 늘 외국인 타자가 새로 와도 로하스 선수하고 비교되곤 했는데, 스카우팅 평가서 영상 데이터 가지고 현장하고 미팅을 했었고, 또 후보군을 놓고 비교하고 경쟁력이 있다, 현장에서도 좋다, 계약을 추진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해줄까요? KT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할까요? 한국에 있을 때가 뭐 전성기였겠죠. 그래도 로하스 선수가 코너 외야수를 보면서 타율은 2할 8푼에서 3할 정도, 또 25홈런, 또 80타점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사실 이 정도면 A급입니다. A급이죠. S급에 가깝죠. 내심 그 이상도 기대하고, 로하스 선수 메리트는 양손 타자, 스위치 히트니까 라인업을 짤 때 밸런스 잡기에 도움이 될 겁니다. 알포드 선수를 포기를 한 첫 번째 이유는 외야 수비입니다. 알포드 선수가 타격에 비해서 수비가 좀 많이 약했고, 로하스 선수는 수비 기본기가 좋은 자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타구 판단도 좋고, 아마추어 드래프트 때 미국 이중 국적자로 대학 때 중견수로 3라운드 픽을 받았거든요. 외야수 3라운드 픽이 그냥 수비 기본 툴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전보다 몸이 빠르지 않아도 기본기가 좋은 외야수였고, 뭐 그 실력 어디 가겠습니까? 주건 선수, 장민재 선수, FA들. 주건 선수는 본인이 시장 상황을 좀 알아보겠다. KT도 그럼 우리도 시장 돌아가는 상황 좀 보고. 주건 선수 뭐 일본 진출 가능성, 그런 얘기가 잠깐 좀 흘러나왔는데 KT 내부에서는 가능성이 아주 높게는 보진 않는데 뭐 가능성이야 당연히 있겠지만, 대략적인 입장은 이미 양측이 한번 주고받았습니다. 차이가 조금 있었고 기준점을 잡아야 하는데, 협상을 하더라도 우선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장민재 선수도 지금 시장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도 시장 돌아보고 오라고 했고, 선수도 한번 돌아보고 오겠다. 다른 팀하고도 한번 협상을 할 여지를 가져보겠다는 거죠.
이후 지금 만나서 이후에 만나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장민재 선수는 FA 틈새 시장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타구단 오퍼가 강도는 높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뭐 알 수가 없으니까요. 타구단의 움직임을 100%다 알 수가 없으니까 선수와 구단 기준점이 약간은 좀 다른데 MVP를 받은 NC 패디 선수는 결국 메이저리그 시카고 화이트삭스 2년 1,500만 달러 하나로 196억 원 정도인데 큰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NC가 결코 줄 수 없습니다. NC는 루친스키 선수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루친스키 선수도 이제 메이저리그로 갔지 않습니까? 부상으로 좀 고통받았습니다만 루친스키 선수는 예민한 성격이고 패디 선수가 무척 친화력이 좋았던 선수다. 좀 많이 좀 다르더라. 그래서 좀 더욱 아쉽다. 루친스키 선수도 뭐 좋은 선수지만 패디 선수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정이 많이 간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패디 선수가 생애 가장 많은 이닝을 던진 데 대한 부담은 있었습니다. KBO 리그에서 외국인 투수들이 많이 던집니다. 에이스니까. 근데 특히 NC 다이노스에서 하지만 마사지라든지 개인 트레이닝 관리 등이 참 너무 좋았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관리도 잘해주고 그듭 고마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장점은 또 있죠. 롯데는 지금 외국인 타자는 3, 4명을 최종 후보군에 놓고 다방면으로 협상 중입니다. 중거리 타자. 또 외국인 투수는 반제 선수가 최우선인데 얼마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일본 프로야구 야쿠르트에서 뛰었던 딜런 피터슨 선수 후보군은 맞았어요. 근데 메디컬 이슈, 부상 우려 관심이 크게 줄었고 롯데 말고 또 지방 구단 A팀도 피터슨 선수 체크를 한 것을 제가 좀 확인했습니다. 이 팀 역시 부상 우려 때문에 관심을 좀 거뒀는데 반제 선수는 지금 메이저 오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롯데도 지금 협상을 하고 있어요. 몸값에 대한 이견은 처음보다는 조금 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앞서 라이브 방송할 때 유현진 선수의 하나 복귀 가능성을 묻는 댓글 질문에 제가 한 20%, 30% 뭐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너무 높게 본 것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보라스 에이전시죠. 보라스 쪽에서 바로 내년에 유현진은 메이저리그다 이야기를 또 했고 또 계속 기사가 나옵니다. 그죠? 800만 불, 1000만 불, 큰 돈이 나오니까 유현진 선수는 객관적으로는 메이저 잔류 가능성이 높은 게 맞죠. 높은 게 맞고 12월 중순 이후 결정이 나는데 하나 구단 내부에서는 물론 이제 내부자들의 희망이 조금 섞인 거죠. 근데 최대 한 반반 정도? 저도 그렇게까지 근데 반반 정도로 좀 보는 소수 의견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뭐 관계자의 개인의 생각이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뭐 세금도 좀 높은 편이니까 뭐 그런저런 등등의 이유로 하나는 유현진 선수 복귀를 위한 셀캡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선하더라도 선수에게는 좀 부담을 좀 주지 않으려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다 보입니다. 하나는 외국인 투수는 페냐, 산체스 이 두 선수 모두 보류 선수 명단에는 묶었어요. 근데 교체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한 명 정도는 교체를 하려 하는데 지금 외국인 투수 시장이 너무 선수풀이 참 열악합니다. 선수가 너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00만 달러 제한선이 또 걸려 있죠. 그러니까 더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래서 2명 다 교체는 좀 어렵고 최대한 좀 한 명이라도 교체를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한 명을 교체한다고 하면 페냐 선수보다는 산체스 선수가 교체 대상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LG 이야기입니다. LG는 이제부터 임창규, 함덕주 등 내부 FA 협상을 해야 하는데 우승을 한 직후라 협상이 만만치는 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LG가 최대한 잡는다는 그런 입장이고 또 선수들도 LG에서 계속 던지고 싶다 이런 뜻이니까 최대한 좀 서로가 의견을 절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셀러리 캡은 내년에는 LG는 이게 한계점이 좀 넘어설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셀캡이 터지면 제재금을 낼 수밖에 없는데 29년 만에 우승을 한 뒤여서 그룹에서도 모기업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하고는 있는데 그 폭을 이제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인데 LG는 강력하게 셀러리 캡 제도 개선을 요청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향후에 셀캡 제도 마련 당시에 단장 회의에서는 상위팀 몇 개 팀을 평균 연봉 기준으로 해서 셀캡을 좀 설정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안건이 올라가서 사장단 회의인 이사회에서는 10개 구단의 평균 연봉 40인 평균 연봉으로 기준으로 셀캡을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점이 낮아졌죠. 당시는 코로나 상황 등
수익 구조 악화에 따른 자구책 마련이 굉장히 좀 시급한 때였고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후에도 이미 선수들 연봉이 계속 치솟고 있어서 일부 구단은 지금 상향 조정을 꾸준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와 키움에서 뛰었던 전 임혜동 선수의 폭행 논란 관련해서는 좀 더 좀 지켜보겠습니다. 양쪽 입장. 오늘 8일이죠. 8일 오후에 김하성 선수가 본인은 뭐 입장을 어, 밝힌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한쪽에 또 입장이고 이쪽도 입장이 있고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이 중이니까 조사 결과 좀 보고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양쪽의 뭐 주장이 좀 팽팽합니다. 뭐 증거가 다 있다 그러는데 네. 요것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알림 설정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